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 주간 브리핑 283호에 게재된 리테일 테크가 여는 쇼핑의 미래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컴퓨터 3월 16일호 46에서 53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실제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은 지금 100년 만에 찾아온 기술 변혁기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고객이 매장에서 상품을 집어들고 계산대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친숙한 광경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채택하는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큰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셀프 서비스 방식은 1910년 미국에서 생겨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셀프 서비스 방식의 등장 이전에는 무게를 측정하여 판매하는 정육점이나 야채 가게 등과 같이 점원이 손님의 주문을 받고 선반이나 창고에서 상품을 꺼내어 대금을 받은 후 상품을 건네주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셀프 서비스 방식은 미국에서 레지스터가 발명되면서 탄생한 이후에 상품 매매장을 단품 단위로 집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포스 등이 등장했지만, 그 효과는 다점포 관리의 용이성이나 업무 효율의 향상과 같은 경영 부분이 중심이었으며, 고객이 직접 고른 상품의 대금을 계산대에서 지불하는 기본적인 스타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의 쇼핑 방식을 뒤바꾸는 기술 혁신의 물결이 일고 있는데, 셀프 서비스 방식 이전의 소매업을 1.0 버전이라고 했을 때 셀프 서비스 방식을 통해 점포와 쇼핑의 위상이 2.0 버전으로 진화했다면 지금은 3.0으로의 변혁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매업의 3.0 버전의 열쇠가 되는 기술 혁신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인 결제입니다. 카메라나 센서 기술을 활용하여 계산대를 통과하지 않고 상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만으로 쇼핑을 할 수 있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입니다. 판매 이력이나 기상정보, 손님의 점포 내에서의 행동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상품의 가격 책정이나 구매 및 접객이나 판촉 등의 다방면으로 활용을 합니다. 세 번째의 기술 혁신은 리얼 점포와 EC 커머스의 융합입니다. 점포는 반드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장소는 아니며, 소비자는 미디어처럼 편집된 공간에서 상품과의 만남을 즐기면서 원하는 타이밍이나 장소에서 구매하거나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술 혁신이 뒷받침하는 소매업의 새로운 미래인 리테일 테크의 최전선을 살펴봅니다. 가게의 선반에 진열된 도시락이나 음료수를 자신의 가방에 넣고 그대로 가게를 나선다. 지금이라면 도둑으로 몰리는 행동도 수년 후에는 당연한 광경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오랫동안 상식이라고 생각해온 점포의 쇼핑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커머스와 동일한 수준의 구매 방식의 변화라고 패밀리마트의 간호 집행여고는 무인 결제 시스템에 대한 기대와 반응을 표현하는데, 이 회사는 무인 결제 점포를 2025년 2월 말까지 100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패밀리마트가 처음으로 무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점포를 출시한 것은 2021년 3월 31일로 도쿄도 치오타쿠의 패밀리마트 사피아 타워 S점입니다. 매장에 점원의 모습은 없으며 입구를 통해 입점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들고 결제 구역에 서면 상품 바코드를 읽지 않아도 디스플레이에 자동으로 구매 상품과 합계 금액이 표시되며 전자화폐나 교통카드 겸용의 IC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마트가 채택한 것은 2021년 2월 26일에 자본 업무를 제휴한 터치2고의 무인 결제 시스템 TTG 센스입니다. 천장에 있는 센서 카메라 48개로 내점객이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하여 선반에 설치된 센서로 고객의 손에 든 상품의 종류나 개수를 감지합니다. 독자적인 알고리즘으로 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속해 누가 무엇을 몇 개 가져갔는지를 판정하는 구조로 구입할 상품은 진열대에 직접 자신의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도 됩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우선 점포 내에 어디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를 시스템에 등록할 필요가 있는데, 패밀리마트는 시스템을 상품 마스터와 연계시키고 있어 종업원이 상품 화상을 보면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간단하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선반의 센서는 커스터마이즈 없이 10g에서 10kg의 상품을 진열대에서 가져간 것을 감지할 수 있는데, 작은 과자나 볼펜과 같은 가벼운 상품부터 2리터의 음료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상품 구비가 가능합니다. 패밀리마트의 TTG 센스 도입은 편의점 업계가 직면한 시장 포화와 인력 부족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편의점 보통 2명 이상의 종업원을 배치하여 인건비는 운영 비용에 해당합니다. 생산 인구가 주로 기업 간의 일손 쟁탈전이 치열해져 인건비는 앞으로 더욱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일반적인 점포를 모점으로 운영하면서 근처의 TCG 센서에 의한 무인 결제의 자점을 만들어 필요에 따라 모점의 종업원이 자점의 상품 보충 등을 하는 체제를 구축한다면 기존으로 출점을 단념하고 있던 지역에서도 출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터치2고에 따르면 30평방미터 이상의 점포 면적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TTG 센스의 요금은 점포당 월정액 50만 엔부터로 패밀리마트는 인건비 삭감을 통해 운영비 면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치2고의 무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계산대의 공간을 줄일 수 있어 병원이나 공장 내부와 같은 제한된 공간에도 진출할 수 있으며 8평방미터 정도라면 150개의 품목 정도를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온 리테일은 전용 스마트폰을 계산대 대신 사용하는 무인 결제 시스템 레지스타고를 도입하고 있는데 카트와 함께 빌려주는 스마트폰으로 고객이 직접 상품의 바코드를 판독하여 정상기로 결제하는 구조입니다.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의 이온 스타일 가와구치에서는 2022년 2월 중순에 AI 카메라를 사용한 레지고의 전용 게이트를 선행 도입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이트의 태블릿 단말기에 표시되는 지불용 코드를 인식하면 태블릿 화면이 바뀌어 지정 번호의 정상기로 회계를 안내합니다. 지불용 코드를 판독하는 동안 AI 카메라가 장바구니 속의 상품을 체크하고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스캔한 상품의 정보와 대조합니다. 이온은 종업원에 의한 체크 부담을 줄이면서 내점객이 바코드 찍는 것을 빼먹거나 실수로 제품 개수를 잘못 스캔해서 발생되는 지불 금액의 오류 및 도난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용 게이트를 도입하기 전에는 이용객이 비어있는 정상기에서 정산을 했으며 합계 금액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조작 이력을 바탕으로 종업원이 연락하거나 체크할 필요가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레지고를 도입하는 모든 점포에 전용 게이트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가격 책정이나 발주, 접객과 같은 업무는 담당자의 노하우나 경험치가 매상이나 이익을 좌우하는 것인 만큼 많은 소매 사업자가 인재 육성 및 유지의 골머리를 썩여왔습니다. 이온 리테일이나 코프 삿포로, 이토 요코다와 같은 선진 기업은 소기나, 즉 개인의 업무 노하우에 의존되기 쉬운 현장의 지혜를 기술로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대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온 리테일은 판매 가격 분석 시스템 AI 가카가쿠 가격을 일본 IBM과 개발하여 2021년 7월 말까지 운영하는 약 350점의 종합 슈퍼마켓에 거의 모든 점포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AI 가가쿠의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다양합니다. 기상 정보나 캘린더 정보, 지역의 이벤트 정보와 함께 어느 점포에서 몇 시 몇 분에 판매되었는지를 단품별로 기록한 판매 데이터나 세일 정보를 기간 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수집하며 매장 직원이 각 상품이 몇 개의 매장에 남아 있는지를 입력합니다. 이것들을 조합해 고객 수 예측과 1000명이 내점했을 경우에 구입 수를 나타내는 PI 값을 사용하여 적절한 할인율을 산출합니다. 이온 리테일은 현재 AI 가가쿠를 주로 반찬 부문의 로스, 즉 손실 절감에 이용하고 있는데 반찬은 이익률이 높은 반면 식품 중에서도 폐기나 할인에 의한 로스 비율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도입 이후 반찬 부분에서는 할인 및 잔반 재고에 의한 폐기로 발생되는 손실액을 약 20% 줄여 식품 폐기를 약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우유 및 낫또, 생과자와 같이 유통기간이 길지 않은 상품군에도 AI 가가쿠의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코프 삿포로는 2021년 12월부터 점포의 상품 발주에 AI를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자동 발주 시스템을 다루는 IT 기업인 시노푸스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발주 작업 시간을 60%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판매된 만큼 발주하는 Sell One Buy One 방식의 자동 발주를 채택하고 있었지만 세일로 매출이 크게 증감하기 때문에 종업원이 발주량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결국은 AI에 의한 수요 예측형 자동 발주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토 요코도는 2022년 1월 12일 IoT 기술을 사용한 푸드로스 절감의 실증 실험을 시작했는데 그중 하나가 생산자가 발신하는 정보를 부가가치로서 소비자에게 적절한 타이밍으로 전달하는 대처입니다. 도쿄 스미다구의 이토 요코도 히키후네점의 첨가물 판매장에서는 생산자가 밭에 서서 자신의 제품에 대한 설명과 추천 레시피를 소개하는 동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토마토에 첨부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1월 10일경에 수확한 아이코 토마토라고 표시가 되고 최근에는 날씨가 맑아서 여느 때처럼 단 것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간식처럼 간편하게 즐겨주세요라는 생산자의 메시지가 뜨고 소비자는 수확시의 날씨나 수확 상태와 같은 정보를 보면서 쇼핑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된 것은 덧반 인쇄의 기술로 사전에 각각의 생산자 측과 점포 측에서 IoT 전용 LPWA 규격의 제타를 활용한 전자 태그, ZD 태그가 발신하는 전파를 수신하는 액세스 포인트를 설치합니다. 생산자는 출하 시 추천 포인트와 코멘트 등을 ZD 태그 아이디별로 동영상, 사진, 텍스트 형식으로 정리하여 아이디와 동영상 등의 정보를 메일로 보내 점포 측과 공유합니다. 생산자는 수확한 첨가물과 ZD 태그를 함께 출하합니다. 점포는 상품 도착 시 액세스 포인트로 ZD 태그에 전파를 수신하여 어느 로트가 도착했는지 확실히 파악하는 구조입니다. ZD 태그는 태그가 최장 2km 떨어져 있어도 통신할 수 있는 전파를 발신하기 때문에 RFID처럼 판독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점포 측은 도착한 상품을 판매장에 전시할 때 생산자로부터 받은 동영상 등을 판촉용으로 편집하여 함께 전개합니다. 머지않아 상점에서 나오는 손님들이 그 누구도 상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커머스와 융합으로 점포가 반드시 상품을 판매하는 목적의 장소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점포는 내점객이 상품을 접할 수 있으며 상품의 개발이나 개량에 도움이 되는 소비자의 의견이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소로서의 의의를 더하게 됩니다. 2021년 11월 15일 베타 재팬은 일본의 세 번째 점포가 되는 베타 도쿄 시부야를 도쿄 시부야구의 시부야 역전에 오픈했습니다. 베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판매하지 않는 매장으로 매장 안에는 벤처기업이 개발한 가전이나 자동차부터 식품까지 이름난 대형 업체의 신상품 등의 폭넓은 상품들이 진열이 되며 내점객에게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베타가 출품사로부터 받는 것은 월정액의 출품 비용만으로 양판점이 매상에 따라 출품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마진이나 판매 직원의 인건비 등은 받지 않습니다. 점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얻은 내점객의 행동 데이터와 매장 직원들의 의견이나 느낀 점을 출품 기업에 제공하여 상품의 개발이나 개량에 유용하게 쓰이도록 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베타 도쿄 시부야에서는 두 종류의 AI 카메라를 사용하여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선 입구의 카메라로 내점객의 성별이나 연령층 등의 속성을 판독하여 유동인구 측정 센서로 점포 앞 반경 15m의 유동인구를 파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점포 내의 카메라로 내점객의 동선이나 어느 코너에서 멈춰섰는지 등을 포착합니다. 내점객이 마음에 드는 상품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베타의 공식 앱으로 EC 사이트처럼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하고 포인트를 적립하면 매장에서 판매하는 커피 무료 쿠폰과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데 베타는 공식 앱의 상품 정보의 열람 실적 데이터와 설문 내용을 출품업체에 제공합니다. 베타 재팬의 기타가와 대표는 리테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발견을 제공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출품 기업과는 3에서 6개월의 계약을 맺어 2개월에 한 번씩 상품 교체를 촉구하며 폭넓은 상품을 구비함으로써 언제 방문해도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양판점과의 차별화를 도모합니다. 앞으로는 기존의 소매 사업자 지원에도 주력할 계획이며 기간 한정의 팝업 스토어로서 베타를 출점하거나 베타의 시스템을 판매하는 등의 전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메타버스의 진가, 10가지 의문에 답한다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